사건의 윤곽을 그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게 지금 정유정의 이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겁니까? 일단 정유정 사건은 일단 부산청에서 맡고 있고요. 이게 부산청에서 일단 기소가 됐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일단 이 범행의 동기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이 범행의 동기가 사실 내가 살인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살인을 했다. 지금 이것인데 여기에 그럼 뭐 추가적으로 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했냐 이 부분을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제 연쇄살인마들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들이 범죄 동기가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이제 정유정 같은 경우는 부산청에서 밝혔듯이 이제 27점이 나왔거든요. 네. 27점이라면 이제 강호순 연쇄살인마 강호순이 27점이 나왔고요. 네. 또 유영철 같은 경우는 우리 그 38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정상인의 범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상인의 범주는 보통 이제 15점 정도가 나오는데 네. 한참 넘어선 그 점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정유정의 점수가 그 정도라고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씩 궁금한 부분을 조금씩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픽 처음 준비된 거 키워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정유정은 사이코패스냐 이거 가장 궁금한데 이 점수로 정유정이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그냥 이게 사실은 양형 기준에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범행 동기가 애매모호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만 우리나라에서 판단한 척도는 25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0점 이상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 20문항에서 0.1점, 2점씩으로 이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0점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1점은 약간 해당된다. 2점은 많이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점을 받으면 40점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이 척도가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인 로버트 헤어가 만든 판정 도구로 이제 PCLR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외국에서 특히나 영미권 국가에서 만든 판정 척도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나라로 이제 2008년쯤에 이제 번역해서 들어와서 이걸 이제 사이코패스 평가 척도로 쓰고 있는데 예.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에서 판단한 이 사이코패스 지수와 우리나라 사이코패스 척도가 약간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더 늘어나냐면 뭐 가식성, 이중성, 조종성, 또 타인을 속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영국보다 우리가 그런 게 한 3배 정도 높게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캐나다보다 한 2배 정도 높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점수가 그래서 아까 외국에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 평가가 40점 만점 중 30점 이상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25점 이상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척도가 보여지는 지표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25점 이상을 맞은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이코패스가 다 범죄를 저지르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네. 얘기예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예. 그 미국에서의 어떤 실험들을 보면 사이코패스 점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부모들이 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억제시키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사이코패스이지만 범죄자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다 다 범죄자다 그렇진 않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범죄 행위와 연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나타났던 우리나라 연쇄살인마들 특히 이번에 정유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신이 지금 한 5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면서 최근 한 3개월 동안 범죄 사건에 대한 검색들을 계속 해왔고 네. 이것이 결국은 범죄에 대한 어떤 망상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과 더불어서 이 망상이 더해져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예. 네,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이 사이코패스 점수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잘 와닿지 않아서 예전의 사례들을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연쇄살인범 유영철 38점입니다. 40점 만점이니까 정말 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선 가장 최고점인 건가요? 네, 우리나라 범죄자 중에서 이제 사이코패스가 지금 검사를 하는데 예. 검사를 받았던 범죄자 중에는 유영철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38점이면 예. 사실은 이건 거의 만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상만 38점이지 거의 만점에 가깝다. 뭐 조두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7점이 나왔었고 또 조두순이 29점, 예. 강호순이 27점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성 범죄 최근에 이제 계곡살인했던 이은혜 같은 경우가 여성 범죄 중에 가장 높게 나왔었어요. 31점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은혜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지만 정유정도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